안녕하세요. 독서로 일본을 이기고 싶은 행동하는 독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우리들의 일자리를 마구마구 빼앗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에이트입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되겠죠?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뜻이지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철학에서 나온 용어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이고, 창조적 상상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빌 게이츠는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는 대략 2025년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전문직의 10에서 3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문직의 30에서 50%는 2035년부터 그리고 20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그러니까 거의 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은 첫째,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 둘째,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든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면 첫째, 하루 중 2~3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 둘째,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셋째,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등으로 가라. 때론 자연 속으로 가라. 당신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라. 그렇게 내면의 인간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기쁨에 흠뻑 취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요즘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쟁 위주의 토론이 아닌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위주의 토론 수업입니다. 한국에서 창조적 공감이나 혁신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길만 가기를 바라고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유의 가정 문화 때문입니다. 둘째, 사고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내면이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매일 매순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자인 이지성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2014년 인공지능 켄소가 월스트리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얼마 안 되어 598명이 해고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철학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150년 만에 단행한 인공지능 교육혁명의 핵심은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교육법이 트리비움, 특히 수사학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절박함으로 철학하라. 오직 철학하라.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다음 세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 질문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는 철학, 문학의 전성기입니다.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 CEO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주는 철학, 문학입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창의적인 분석과 의견 등을 글로 쓰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여행,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해야 합니다. 문화 인류학적 여행이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게 녹아드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리고 봉사가 교육의 핵심 중 하나로 있는 이유는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누군가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되 종속되지는 말라고 합니다. 우리 두뇌와 심장에 창조적 자유를 허락하고 새로운 눈으로 봉사활동을 바라보고 혁신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가 있는데요. 디지털을 차단하라. 둘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셋째,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넷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다섯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여섯 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 번째,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여덟 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입니다. 에이트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본이 대학 입학
시험을 완전히 없애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이런 대비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소크라테스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공감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여행은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공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예정인 지금, 한국인이 이 책을 읽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행동하는 독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